아스팔트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또 함께 격려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대통령실 전 대변인이신 김행 대변인과 앞으로 모셔서 경연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요, 지난 아스팔트에서 넉 달 동안 너무 고생해갖고 전우를 만난 것 같아요. 정말 그 추운 때 한 분 한 분 전국에서 그 헌재 앞에서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 앞에서 진짜 서울구치소 앞에서 온갖 곳을 다 다녔을 적에 다 만나신 분들이어서 반갑고요. 사실 경력사가 자격이 없는 것이 저는 이번에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민주당과 대비해서 저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우리 여당이 참 무력하구나. 그래서 부끄럽게 따짐이 없습니다.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아스팔트에 모여서 제가 이렇게 그 헌재 앞에서 보면 젊은 여성이 울산에서 트렁크 들고 그냥 올라왔어요. 싸우라고 해서. 숙소도 없는데. 그런 여성도 보고요. 정말 그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때 저희 국민의힘은 정말 무력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과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느낀 것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좌파 진보 세력은 진지화 구축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조직에 들어가면 10사람을 끌고 들어가고 100명을 끌고 들어가고 1000명을 끌고 들어가고 결국 그 조직을 완전히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입법부와 사법부가 가장 불신받는, 또 언론계가 가장 불신받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조직이 가장 불신받는 이런 지경에까지 온 것에는 우리 보수 정치인들이 참 잘못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안호담을 즐기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자기의 부귀를 즐기려고 진주와 구축과 체제를 소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나태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수처나 다 하지만 여기 윤상현 의원님은 너무 적극적으로 하신 분이고 몇 분 빼놓고는 저희 당의 국회의원 한 분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거꾸로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정치권을 떠나고 당에서 만약에 제가 공천시청을 하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거다 라는 얘기, 왜 길바닥에 나가서 그러고 있냐 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그렇게. 근데 그 자리를 정말 전국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모인 그 시민들이, 애국 국민들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 같은 그런 현상을 보여주셔서, 그래도 그나마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김홍영이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저희는 이번 선거에 지면 입법, 사법은 물론 행정까지 완전히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볼 수 없었던 굉장히 막강한 일당 독재 하에 노일 절체절명에 위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손현복 목사님과 점심을 했어요. 그때 손 목사님께서 그냥 혼자 50일 동안 광주를 다니시겠다는 거예요. 1톤 트럭을 들고. 왜냐면 그냥 몇 사람이라도 만나서 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50일 동안 아무도 안 나눠줘도 이제는 그걸 하시겠다. 우리 모두는 다 아마 그 손현복 목사님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50일이 우리한테 진짜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느냐, 다른 국가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옮기느냐, 저는 체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저희의 소중한 한 표를 지켜내는 것인데,
민주주의의 꽃은 바로 선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선거에서 한 표 한 표의 위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 표가 단 하나만, 단 한 표만 잘못 세워졌더라도 그것은 민주주의의 붕괴에 구멍이 뚫리는 그 붕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미 진위가 뭐든 간에 국민들이 의심하는, 불편하는 국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의힘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여하튼 저희는 표를 지켜야 되는데요. 표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반체제 국가와의 싸움을 위해서 남은 50일 동안 다양한 형태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금 그 자유대학 그 2030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혼 어게인 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집회를 갔는데요. 가서 보면 정말 저희 딸보다도 어린데 눈물이 정말 나올 지경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혼을 다시 기준으로 세워야 된다. 또는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보이콧해야 된다라는 과격한 주장도 나오고 그것을 유튜브에서 또 방송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윤 대통령님은 다시 출마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선거에 참여하지 말자는 것이 화풀이는 될 수 있을지언정 절대로 저희가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도 이번 선거에서 저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선거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선거를 참여해야지 이번 그 6.3 선거를 보이콧해야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 법적으로 출마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디 선거 보이콧 운동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전선거 운동에 대한 걱정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일부에서 또 적지 않은 유튜버들이 사전선거 보이콧 운동을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필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저희가 사전선거를 더 많이 가야 더 많이. 왜냐면은 결국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선거로 의해서 국민의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것이고 선거가 그것의 수단인데 그 수단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어느 대통령이 나오시더라도 투표를 높이는 쪽으로 선거 제도는 계속해서 변화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선거 제도가 폐지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로잡도록 해야지 사전선거가 의심스러우니까 사전선거를 보이콧하죠. 이것도 이번 선거에 아주 필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선거를 적극적으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도 일부의 의견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이것을 시행령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그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은 대행에 대해서 상당한 비난을 올리는 게시물들이 많더라고요. 시행령으로 이것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아는 것은 정확히 알고 싸워야지 지금 어떻게 사전선거를 갑자기 하지 못하는 시행령을 발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율을 높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법칙이고 민주주의 운영 규칙입니다. 그래서 사전선거를 없애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건데 그런 식의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거나 성명을 발표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난을 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서 선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거를 할 것인가?
여기 공명선거 전국연합 조직에서 내건 그 4가지 안에 대해서 저는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했지만 국민의힘에가 상위 방문도 하시고 다 스케줄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국민의힘이 움직일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도 최고위원을 지냈지만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지키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고 그래서 그 대통령이 나오셔야 돼요. 선거는 50일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그 지부가 다 발생을 다 이미 구성을 우리 그 조효선 목사님과 홍호수 목사님이 다 구성을 하시고 우리 또 서정식 공동대표께서는 언론에 계셔서 그 언론에 오래 계셨던 부분이 때문에 더 그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스스로 지킬 수뿐이 없어요. 그냥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모든 선거구에 그냥 다 쫓아다닐 수뿐이 없어요. 이게 참 아쉬운 말씀이지만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 4가지를 이거 인터뷰하고 뭐 다 하실 겁니다. 저도 그럴 때마다 적극적으로 옆에 하다못해 다리 머릿수라도 치우면서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선거구별로 정말 우리 모두가 표 지킴이가 돼서 사전선거서부터 선거 개표까지만 할 거예요. 처음부터 다 기록하고 찾아가고 그 현장을 지키고 그 현장 지킴이가 되는 거 그거를 정말 저는 경고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되지도 않는 제가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지금 한다는 것이 정말 난망한 일입니다. 그거 되지도 않고요. 그것이 오히려 저희가 체제를 지키는데 그 방해가 될까봐 그런 두려움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라도 지키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성명 발표 또 다 했냐고 열심히 그 편집 마이크를 준비해서 열심히 언론에서 가르치고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50일 후에 치러질 선거에서는 정말 각 동별로 각 투표소별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아들, 딸 데리고 남편 데리고 아내 데리고 친구 데리고 다 지켜주세요. 지켜주시는 것만이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저희가 너무 무력하지만 그 빈자리를 그 애국 보수 시민 단체와 개인 애국 시민들이 정말 그 지난 4~5개월간의 투쟁은 아마 영화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깨어져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요. 첫째, 절대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우리가 그냥 지킵시다. 저도 저희 동네, 제가 사는 동네에 투표소에 셀프부터 바깥에 지키려고 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켜서 그때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다 우리가 동영상 찍고 핸드폰으로 찍고 증거 녹취 다 하고 우리가 스스로 감시꾼이 돼서 파수꾼이 돼서 이번 선거를 지킵시다. 그리고 선거를 이겨서 차기 대통령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차기 대통령이 아마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 체제를 전부 다 정상화할 수 있기를 제가 아침 저녁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